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8일 27편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아동기 정서 행동장애에 있어서 ADHD에 대해서 원인과 그리고 증상과 그리고 행동의 특성과 그리고 어떤 치료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내용이 27편에서 다 다루기에는 조금 양이 많아서 27편과 28편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27편에서는 ADHD가 뭔가요? 그리고 ADHD의 증상은 어떤 것이고 원인은 뭐예요? 여기까지 27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28편에서 부모들이 이제 그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바람직하게 아이들을 잘 그 사회에 적응시키고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28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ADHD의 어떤 개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증상, 그리고 어떤 특성적인 어떤 행동들, 이제 그리고 이제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ADHD 아동들이 이러한 증상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HD는 과잉 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혹시 우리 아이가 ADHD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기질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많아서 좀 부산스럽다 하는 거하고 ADHD는 좀 달라요. 그래서 ADHD가 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미세한 뇌 기능 장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DHD에 동반하는 또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장애가 있으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ADHD는 이렇게 뇌손상으로 인한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연구 결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인을 보면은요, 유전적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이 ADHD는 유전적 요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적인 행동을 보면 일단은 많이 산만하죠, 아이가. 이제 뭐 타고난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산만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심하게 많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끈기가 없어서 이렇게 쉽게 실증을 잘 내고 뭘 하나 이렇게 오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할 때에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굉장히 산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의가 산만. 그 다음에 이제 참을성이 적지요. 참을성이 어디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거나, 그다음 뭐 누가 얘기할 때 그 끝까지 듣는다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동적인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ADHD?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HD 아동의 행동 특징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손발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아니면은 뭐 옆에 있는 애를 쿡 했다가, 뭐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던졌다가, 그러니까 손발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이 애들은. 그리고 뭐 아예 앉아 있지도 않고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거나,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책상 밑으로 막 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떤 자극에도 상당히 산만해진다거나, 그리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왜 자기 순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성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집단, 또래 집단 안에서. 근데 그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팔로우 디렉션을 못해요. 선생님의 지시나 부모님의 지시나 누군가의 지시를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고 학습에 집중이 안 되죠. 산만하니까 학습이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이 떨어져서.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쉬지 않고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 때도 그냥 갑자기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주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이렇게 벌컥벌컥 이렇게 저질러서 해서 양육하는 부모님들 가슴을 아주 철렁철렁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충동적이죠. 이런 아이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결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인지적 결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인식한다거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하고 셀프 컨트롤 해야 되고, 또 자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이런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 안 되고, 이제 조절력의 결핍이 있는, 그래서 인지적 결함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을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수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1대1로 하는 건 조금 그래도 난데,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표현, 감정 표현하는데 좀 결함이 있어요. 자기 표현을 잘 못하죠. 그리고 이제 나는 네가 이렇게 행동해서 나 참 기분이 나빠.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공격적으로 우선 이렇게 주목을 먼저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해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남을 하는 애도 있지만 자기를 이렇게 자해, 셀프 어뷰즈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래 집단에서 상당히 갈등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형제 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ADHD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힘들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 반항성 장애와 품행 장애가 이제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제 양육을 하는 부모님들께서, 양육자께서 그 ADHD 자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정상아동처럼 이렇게 체벌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행동 수정을 한답시고 이렇게 지나치게 아이를 양육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품행장애나 반항성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품행장애는 뭐예요? 그럼 이제 품행장애라는 것은 주된 핵심의 증상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공장소에 가서 타인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양육을 잘못해서 저희가 아이가 참 못됐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훈련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잘 하시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주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배운 대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행동을 이제 이렇게 타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이제 침해하는 거죠. 이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이제
학년기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 또래 집단에서 이렇게 소외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왕따를 당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그 또래 집단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DHD 아동의 행동 특성 중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또 이제 약간의 불안장애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오냐면은 한 35% 정도가 불안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불안 장애가 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타인이나 또 친구, 또래 집단에서 그 좀 이렇게 자기가 거부당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용받지 못하고 이렇게 리젝트 당하는, 그러니까 거부당하는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불안하고 두렵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까지 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DHD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우울증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또래장애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틱이라고 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실룩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어느 근육이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뭐 입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게끔 내 근육이 이렇게 긴장돼서 움직이는 이런 어떤 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안면 경련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신체적인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뚜레짱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도 동반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뚜레짱의 아동의 50% 정도 이상이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서 나타난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뚜레짱애와 ADHD가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ADHD가 이제 먼저 선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HD 아동은 분열적인 행동 장애를 수반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해서 이제 이게 불안하니까 뭐 이렇게 손을 많이 뜯고, 심지어는 발도 뜯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이 잘 안 돼서 거기는 이제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어떻게 양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양육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부모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가능하면 격려와 지지와, 그러니까 잘하는 좋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격려한다거나, 인정해주고 칭찬을 많이 한다거나, 오히려 이것이 더 좋지, 그냥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으니까 행동 수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들의 행동 수정은 이제 이게 잘 효력이 있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의 미세한 뇌손상에서 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행동 수정 기법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 억제하는데 이미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또 부모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힘드시죠. 그 자녀 중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게 되면은 온 가족이 많이 힘들죠. 온 가족이. 특히 그런 장애를 가진 그 형제나 자매 혹은 남매, 그러니까 그 애들도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장애가 있는 아이한테 더 마음이 가지요.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한테는 정상이니까 쟤는 잘할 거야, 이런 이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아이는 이제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또 이런 또 트라우마, 상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또 그런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잘 또 이렇게 그 돌봄을 하고, 또 장애를 갖지 않은 또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그 아이 역시도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또 그 장애가 있는 그 형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온 가족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뭐 ADHD는 꼭 그렇게 장애라고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게 다른 발달 장애, 그러니까 자폐와 또는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ADHD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반해가지고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뭐 모르는 분들은 정말 부모님들이 쟤를 어떻게 키워서 제가 저러지? 너무 그냥 그 영어로 표현하면 she's so mean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so mean 그러면 참 못됐어. 근데 못된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그냥 미세한 뇌 손상으로 인해 전두엽, 여기 전두엽에서 감정을 통제하는데 그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셀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먼저 이렇게 뭐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우러나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자꾸 체벌하게 되고 행동 수정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품행 장애나 반항성 장애를 이제 크면서 이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장애까지도 이제 가질 수가 있고, 또 이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상호 교류가 잘 안 되고 대인 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경험을 자꾸 겪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참 쉽진 않은데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ADHD에 대해서만 설명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ADHD이면서 또래 장애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ADHD를 갖다 보니까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부당하다 보니까 또 우울증도 동반하더라, 네, 연구 결과에.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땐 모르는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근데 이제 이 ADHD가 뭐 한 이제 고등학교쯤 이렇게 고학년이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없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동의 특성까지 말씀드리고, 또 원인과 그리고 이제 그 진단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 ADHD를 어떻게 치료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정상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ADHD 부모 훈련을 어떻게 이제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 부모들이 잘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부모 교육 훈련과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적인 어떤 접근은 어떻게 하는지, 또 그런 ADHD를 가진 아이들의 그 이제 크면서 이제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등등 이런 걸 갖게 되는데, 또 어떤 아이는 거기에 지적장애까지, 또 어떤 아이는 발달장애까지 이렇게 동반하는 경우 정말 많이 힘들겠죠. 근데 그 부모님들 정말 많이 힘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뭐 특별하게 나아지는 거 없이 많이 힘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형제를 가진 그 형제들도 이제 본인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장애를 가진 그 아이한테는 신경을 좀 더 쓰게 되니까
이런 이제 상처를 갖게 되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건가? 부모님이 이제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정상하니까 이렇게 엄마가 아버지가 잘 이렇게 돌보지 않아도 넌 스스로 잘 할 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장애가 있는 거 ADHD뿐만 아니라 뭐 지적장애라든가 어떤 뭐 발달장애라든가 자폐 이제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그 형제 자매들은 또 다른 이제 그 상처를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8편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ADHD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이고 증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외출도 못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너무 불안하고 정말 이게 언제까지 갈런지 여러분들 오늘 또 저는 이거 지금 새벽에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내일 저희가 이제 오늘 3월 8일, 3월 9일 날 올려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월 9일 날 이 영상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그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